토트넘이 2대1 리즈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결코 쉽지 않았던 경기였고요. 리즈 승격팀이지만 제 생각에는 승격팀이란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이제 2부 리그를 거의 승점 100점 씹어먹고 올라온 팀이고 팀적인 완성도도 당연히 상위권 팀들보다는 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압박 중요시하는 팀인데 토트넘이 지난 보데글림트전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부분이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토트넘이 간결한 역습 다이렉트한 공격 이런 것들에서 득점 만들어내면서 이제 귀중한 승리 거뒀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쉬운 팀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상대팀이 리즈인 것 치고 얘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상대팀이 리즈건 어디건 그냥 잘하면 이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한테 통하면 다른 팀한테도 통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좀 팀 간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정 게임은 어느 팀이랑 하더라도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3점 챙긴 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맨 오브 더 매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촬영하는 시점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쿠두스일 것 같습니다. 쿠두스 한 골과 1개 어시스트 기록했고 쿠두스 영입하자고 한 담당자 뭔가 토트넘 안에 있겠죠?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쿠두스는 지금 토트넘 와가지고 사실 웬만한 경기에서 진짜 거의 다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쿠두스라는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토트넘의 전력이 정말 많이 차이 나는데 확실히 쿠두스가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엄청납니다. 또 오늘 슈팅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텔도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텔이 슈팅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좀 수비도 끌어주고 관심도를 끌어당겨준 덕분에 조금 더 여유롭게 쿠두스가 슈팅할 수 있었고 쿠두스는 거기서 팝포스트가 아니라 니어포스트 딱 꺾어차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쿠두스는 공을 이상하게 줘도 결국에는 어찌어찌 버티고 받아내고 하면서 다시 공을 살려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잖아요. 근데 오늘 리즈도 엄청나게 토트넘한테 부딪히고 에너지 싸움 걸고 이렇게 하면서 좁은 공간 속에서 경합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데서 이 쿠두스의 능력치 정말 중요하다. 안 좋은 공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 토트넘의 소유권을 유지시켜주잖아요. 거기서 한 번 안 뺏기는 게 체력적으로 팀의 10명의 체력을 아껴주는 거죠. 필드 플레이어. 그래서 쿠두스라는 선수는 토트넘에서는 정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이번 시즌 단연코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텔입니다. 텔이 전반전에 득점을 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그동안 또 여러 경기를 소화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체력적으로 좀 히샬리송을 안배를 시켜주면서 텔을 선발로 출전시킨 것 같습니다. 또 텔은 챔피언스 리그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리그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텔이 오늘 득점을 했다는 거 이거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제가 지금까지 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비슷한 걸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이 자신감이 꺾여 있는 것 같다.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과감성이 가장 좋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텔이 다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슈팅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텔만큼 과감한 슈팅 때리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냥 열리니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굴절이 있었지만 굴절은 결국 슈팅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안 때리면 굴절이고 뭐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라면 내가 슈팅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욕을 먹든 말든 어느 정도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 텔의 그런 과감성 아주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주영 형님이 일본 상대로 올림픽에서 득점했을 때 그런 장면이 살짝 겹쳐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 같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리고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조금 받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한테 이런 골이라는 상황이 주어졌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제대로 보약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부상이라든지 큰 자잘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력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무안이나 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 텔이라는 스트라이커 설 수 있는 자원이 득점을 했다는 거 아주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비 시몬스. 시몬스가 오늘
나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자기가 직접 한번 선보인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시몬스가 오늘 창의적인 패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면은 턴오버가 아예 빵?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턴오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어쨌든 안전한 패스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과감한 패스를 해서 상대가 여기서 패스를 해? 아니면 이 각으로 패스를 해? 이런 식으로 당황하게 만들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선 도전적인 패스가 나오면 총알을 쏘면은 탄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턴오버는 어느 정도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패스를 할 때 제대로 된 고점을 뽑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로 패스를 잘 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리냐, 벤탄쿠르 지금 투볼란치 쓰면서 이 선수들한테 수비적인 것들 맡기고 앞에서 시몬스가 공격적으로 좀 날뛸 수 있게 만들어준 오늘의 중원 구조 같거든요. 근데 오늘 시몬스는 그래도 창의적인 패스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제가 또 좋게 느꼈던 장면들은 결국에 시몬스가 패스 나가는 과정에 수비가 자기한테 좀 붙어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격 상황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몬스 적응을 좀 하고 있는 느낌? 경기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긴 한데요, 시몬스가. 오늘 경기는 그래도 적응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리즈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잘했던 거, 리즈보다 이거는 확실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측면 공간에서 선수들이 짧은 패스 돌리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리즈와 가장 큰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메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슈타흐가 로메로 쪽으로 바로 달려가면 사실 팔리냐 쪽의 길이 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메로가 포로한테 줄 수밖에 없고 뭐 요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쿠두스 움직임도 되게 좋았던 게 이런 식으로 할 때 보통은 이제 윙어들이 지원을 해주러 내려가잖아요. 이 공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럴 때 쿠두스가 갑자기 뒷공간을 탕 떼어버려요. 그러면 포로는 이런 식으로 깎아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라인을 안 나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쿠두스의 득점이 이 과정에서 발생했잖아요. 토트넘이 바짝 뒤쪽으로 압박당하고 있었고 상대가 이렇게 높은 라인으로 올렸는데 쿠두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또 과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짧은 패스 돌려서 빠져나가는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즈 입장에서는 홈 경기이기도 하고 토트넘한테 한 점 뒤져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 그러니까 리즈 전술 자체가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전술인데 오늘 앞쪽으로 많이 눌러놓다가 토트넘이 뒷방 나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즈의 그런 압박 전술을 토트넘이 잘 대처한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에서 토트넘이 확실한 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리즈의 이런 압박이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로메로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렇게 상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여기서 예쁘게 풀어나가는 게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메로가 보대전에서는 못 나왔잖아요. 선발로. 단소가 계속 출전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면서 확실히 내가 로메로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로메로 진짜 이렇게 사이로 찌르는 전진 패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메로가 이런 데서 사이로 딱 찔러주면서 쿠두스가 받아주면서 여기 있는 1차 라인을 한 번에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백이 저런 사이 패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또 오늘 경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나마 토트넘이 이렇게 한 번에 넘어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로메로 발에서 많이 나왔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가서 디나위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패스들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메로는 확실히 자신만의 무기를 좀 보여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은 우도기의 모습이 또 좋았습니다. 제가 우도기가 복귀하고 나서 봤을 때는 우도기는 지금 포로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모습 보면은 저는 풀백이 기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로 왔다 갔다. 근데 이 우도 기차가 와
이 오버래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바로 반더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 아다리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도기를 높게 올려 쓰더라도 반더벤이라는 1차 커버 선수가 엄청나게 넓은 커버 범위, 빠른 스피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도기를 올려 쓰는 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도기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쿠두스한테 줬던 것도 있잖아요. 쿠두스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날리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도기의 전진성이 확실히 뭐 오도베르의 공격적인 부족함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측면에서 풀어가는 게 왼쪽에서도 오늘 잘 됐다. 거기에는 이제 우도기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저는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 이제 저는 토마스 프랭크의 운영을 또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토트넘이 골 넣고 나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단물세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이 공중볼 싸움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사실 리즈가 되게 공격적으로 갔거든요. 사이드백 빼면서 공격수들 투입하고 뭐 제케리슨 같은 선수를 약간 왼쪽 풀백 위치에 갖다 놓으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그 다음에 칼버트 루인 이런 제공권 되는 선수들 높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스트라이크라고 그 선수까지 계속 박스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약간 뭐 메가이어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공중볼 싸움에서 단소가 추가가 돼 있으니까 토트넘이 또 쉽게 공중볼 싸움에서 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윙어 냅두고 이렇게 4-4-2로 수비하면서 공중볼 싸움 대처했으면 좀 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소를 투입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리즈가 롱볼 공격으로 전환한 타이밍, 이게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면서 이 토마스 프랭크의 단물세 운영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체가 됐고요. 결국에 토트넘이 또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토트넘이 선제골 넣은 경기에서는 역전패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슈퍼컵은 사실 무승부라고 본다고 했을 때 제 기억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선제골 경기는 정말 잘한다. 다른 팀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이제 숫자를 기본을 100이라고 하면 다른 팀은 한 110 정도 되거든요. 그 팀의 파워가. 근데 토트넘이 선제골 넣었을 때는 한 13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으면 상당히 플랜이 강해지는 팀. 반면에 이제 선제골을 먹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따라 하는 수비적인 운영 그런 것들이 좀 옅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다른 팀은 선제골을 먹히면 한 90 정도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토트넘은 7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토트넘은 선제골이 중요한 팀인데 오늘은 어쨌든 테리 또 그 선제골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 선수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벤탄쿠르입니다. 벤탄쿠르는 요새는 솔직히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전에 뒤쪽에서 큰 실수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볼 처리하는 것도 옛날 벤탄쿠르 같지 않아요. 좀 깔끔하게 처리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을 끊기는 부분들 그래서 집중력 같은 것들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요. 요새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벤탄쿠르를 확실하게 제칠 만한 선수가 있느냐 여기서도 토트넘이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르도 요새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베리바를 그 자리에 넣자니 베리바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그래서 토트넘이 볼란치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고 팔리냐 역시 저는 요새는 살짝 물론 꾸준히 일을 해주고는 있지만 팔리냐도 살짝씩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카리오예요. 사실 제가 비카리오를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세이브로 토트넘한테 승점을 가져다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비카리오 수호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사실 비카리오의 폼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되게 잘해줬어.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마지막에 슈퍼 세이브 되게 많이 하면서 좋았는데 사실 비카리오가 이런 슈퍼 세이브 플러스 그 공을 걷어내는 장면에서 허무하게 날리는 장면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롱볼을 찰 때 허무하게 상대한테 소유권을 내주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비춰져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카리오 막는 거는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좋긴 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물론 이제 골키퍼가 발밑이 좋으면 너무 좋죠. 그거는 당연한 거야. 약간 발밑이 좋으면 좋을수록 너무 좋은 건데 모든 골키퍼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발밑과 선방 중에 고르라면 저는 선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포스텍 때보다는 골키퍼가 짧은 패스 빌드업을 하는 일은 좀 많이 줄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차는 거에 대한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의 정확도를 조금 높이면 좋겠죠. 아직 아스날이 경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승점으로 따졌을 때 토트넘 2위입니다. 선두인 리버풀과 승점 1점 차. 물론 리버풀이 지금 첼시랑 경기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스타트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승점을 아주 잘 챙겨주고 있다. 4승 2무 1패입니다. 그리고 실점도 5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한 경기당 1실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